요새 투자가 아주 이슈인데요. 네네.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의존을 할 텐데 그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떤 자산, 금융자산이 됐든 어떤 뭐 주식이 됐든 혹은 부동산 자산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하고요. 네. 특히나 지금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 특히 제가 2019년과 20년을 늘 미래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20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성장 시대라고 합니다. 네.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리 인상이 시작은 됐지만 여전히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번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물건의 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건,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물건의 가치는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역시 돈만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치적인 측면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라고 했지만 또 고령화 사회 혹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 나도 이제 많이 늙어가는 사회,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회.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머물 때 65세 이전에는 가처분 소득이 있지만 60세 혹은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이제 단절되는 소득 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빈곤해집니다. 결국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저성장, 또 저금리 혹은 말 그대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이런 컨셉에서 우리가 달라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사장님, 투자 상품에는 크게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분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요새 많이 거론되는 분류 방법에 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 투자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대체 투자 방식. 이 네. 두 가지로 한번 먼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투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주식, 부동산이 떠오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네. 아주 대표적인 네. 전통적 투자와 네. 대체 투자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 투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주식, 네. 그리고 채권, 네. 이 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통 전통적 투자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주식과 채권을 뺀 네.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는 뭐 헤지펀드라든가 네. 또는 우리 뭐 금 이런 원자재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새로운 대체 투자 또는 대안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 초보자들은 이 전통적 투자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됐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는 환 투자라든가 또는 헤지펀드라든가 원자재 투자 이런 거에 좀 더 확산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요거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즉 굉장히 나는 좀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을 좀 추구하겠어라는 적극적 투자자들의 맞는 상품들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인 상품이 좋아라는 보수적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적극적 투자자들은 주식군에 포함하는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파생상품 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상품을 선호할 거고요. 네.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주로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또는 원금 보장이 되는 뭐 ELD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선호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법적으로 나누자면 세 번째 분류 방식인데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원금 내가 보장받지 않더라도 수익을 추가하겠어라는 상품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좀 투자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 뭐 ELD 또는 뭐 DLP 이런 상품들이 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의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투자 성향이나 내 자금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겁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요새 예.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네. 채권을 직접 사고 팔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예. 사실 이런 직접 투자보다는 네. 간접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인데요. 네네. 간접 투자의 어떤 특징,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좀 구분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좀 도움이 네.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 투자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증권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하는 그런 투자를 직접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반대로 간접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에게 마치 돈을 예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결국 투자를 이행하는 주체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죠?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이건 대출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주식을 선택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수익의 일부를 이 투자자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내가 정말 아까 상품에 대해서 분류를 하셨는데 내가 정말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위험을 좀 싫어하는지 그거조차도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한테 의뢰하면 그거부터 분석을 해주고 그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서 자산 구조에 맞춰서 그리고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일임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로 이행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간접 투자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3가지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간접 투자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3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보편적인 상품이죠. 바로 펀드입니다. 네. 물론 이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겠고요. 그렇죠.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도 있겠고요. 또 주식과 채권을 믹스를 해서 주식 혼합형 펀드 또는 채권 혼합형 펀드도 있겠고요. 네. 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도 있을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이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은 이제 펀드입니다. 네. 이 펀드는 뭐 기본 원칙은 한 3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내가 아닌 전문가가 대신 자금을 집행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주식 전문가가, 채권은 채권 전문가가,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가 내 대신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죠. 그렇죠. 반면에 네. 뭐 이분들이 공짜로 서비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정의
이제 운용 보수라는 것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운용 보수보다 실적이 좋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겠죠. 마지막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을 늘 생각을 하시면 나에게 맞는 펀드가 뭔지를 충분히 잘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은 첫 번째가 펀드고요. 네. 두 번째 상품을 좀 말씀드리면 네. 바로 ELS입니다. 네. 영어로 돼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ELS는 네. 뭐 Equity Linked Securities라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직접 투자라든가 또는 공격적인 펀드에 좀 거부감이 있거나 아직은 투자 초보자이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죠. ELS는 내가 수익률을 20%, 30% 가져가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손실은 회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인데요. 일정 수준, 보통 뭐 40%, 50% 정도 하락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뭐가? 주가 지수나 주가가 40, 50%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 뭐 수익률을 5%, 6% 정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증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가 지수가 예를 들면 한국의 주가 지수, 홍콩의 주가 지수, 미국의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반토막은 안 나겠지. 네. 40%는 하락하지 않겠지. 네. 이 정도의 하락률을 내가 책임지지만 않는다면 한 뭐 5, 6, 7% 되는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ELS도 주가가 폭락하거나 주가 지수가 폭락할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률을 조건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상품에 대해서 세 번째 상품은 네.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상품입니다. 네. 일종의 주식의 모습도 띄고 있고 네. 펀드의 모습도 띄고 있다는 거죠. 어벤져스네요. 네. 바로 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시켜 놔서 주식처럼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바로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내용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바스켓으로 구성된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아도 되고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세금 혜택마저 있습니다. 뭐냐?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되는 주식 거래세가 있습니다. 네. 이 거래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도 증권 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실효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또 일반 펀드에 비해서 그 운용 보수 네. 이게 아주 저렴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의 운용 보수만 부담하면 전문가들이 내 자산을 잘 굴려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ETF라는 상품의 인기, ETF라는 상품에 모이는 자금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들, 두 번째 투자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ELS, 세 번째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고 펀드의 성격도 갖고 있는 ETF.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사장님 제가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말씀 들은 것처럼 투자 상품의 유형도 구분이 되고 그 각각의 특징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 내가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좀 간접 투자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또 간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선진국들은 간접 투자의 비중이 직접 투자 비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갈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